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트 유승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우리 직육이에서 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 속도에 관련된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됐죠? 자, 우리 속도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일단 속도라는 거 회전하는 데가 어디죠? 회전자죠. 그 회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뭐가 있어? 회전자가 기전력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전력 E는 어떻게 됩니까? 60A분의 P존 이렇게 외우랬죠. 그러면 여기서 회전수가 속도잖아. 그쵸? 그러면 얘를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PZ5분의 60A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험 문제에서 요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회전수 얼마냐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 꼭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요렇게 묶으면 이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얘를 묶은 걸 기계정수 K라고 하고 남는 게 뭐가 돼요? 8분의 2가 되죠. 근데 이때는 좀 달리 생각해야 돼. 우리가 전동기에서 회전 속도를 하니까 V가 커, E가 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V가 크잖아요. 그러면 V에서 IA, RA 기본식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요때 요걸로 푸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계산 문제로. 요렇게. 그러면 두 개를 구별을 어떻게 줘요? 라고 한다면 잘 봐요. 여기서 극당자 속수가 나와서 회전수 구하시오. 됐어요? 그리고 유기기전력이 나와서 계산하시오. 이런 것들 다 요게 주어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 요게 뭐죠? 기계정수야. 그래서 기계정수가 주어졌을 땐 요렇게 푼다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비례 문제예요. 비례 문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비례 문제. 다시 얘기해서 회전수는 그쵸? 회전수는 속도는 자속에는 반비례하고 그러니까 자속을 만드는 게 뭐예요? 계좌전류지.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 자속을 늘렸다는 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뭐를? 계좌전류 늘렸다는 말이 나오죠. 또 계좌전류 늘렸다는 말이 안 나와. 뭐가 나와요? 계좌전류를 조절하는 게 뭐야? 계좌저항이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정리하면 N은 뭐요? 자속에 반비례하고 그러면 자속은 계좌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그러면 전류가 늘고 줄고는 저항이 크면 전류는 적게 흐르잖아. 그래서 계좌저항하고는 비례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은근히 잘 나와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기전력 이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게 계산 문제 세 번째 유형이 이런 거예요. 비례 문제로 푸는 거. 회전수와 기전력. 둘이 뭐라고? 비례 관계다. 요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같은 공식인데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을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이따 문제풀이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기서 보는 거죠. 요거. 다시 얘기해서 속도 제어법. 그쵸? 속도 제어법 N은 어떻게 돼요? K 8분의 V-IA RA인데 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얘지. 전압제어법. 그래서 전압제어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 전류는 못 건드려. 저항. 그래서 저항제어법. 그 다음에 자속. 자속을 만드는 데가 어디야? 계좌. 그래서 얘는 계좌제어법.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답을 일단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 지금 이게 정규 과정이 아니니까 전압제어 그러면 무조건 광범위한 이게 중요한 거. 저항은 손실이 크죠. 손실이 커. 그러면 효율은 떨어지겠지. 이해하시죠?
뭐 정속도, 정출력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계좌 제어는 뭐가 돼요? 정출력. 일단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내용만 딱딱딱 잡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얘예요. 광범위한 속도 제어인데 이 방식에는 워드 레오너드 방식과 일그너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둘은 같은데 차이점이 뭐야? 그 차이점에 대한 그림은 당시에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기기 정규반 다 그 내용 설명할 때 우리는 지금 관연도 문제니까 일그너는 뭐가 됩니까? 플라이 휠을 쓴다는 거야. 왜?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시죠? 요렇게만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속도에 대한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관연도 문제를 바로 해볼게요. 얘는 요것만 정리하면 돼. 그러면 먼저 첫 번째가 우리 16년 2회 산업기사 42번 문제를 봐보면 찾으셨죠? 거기 봐보면 뭐라 나왔어요?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한 것을 이렇게 딱 물어봤잖아. 그러면 답은 뭐야? 전압 제어. 그쵸? 이렇게. 또 17년도 3회 기사 45번 문제를 봐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뭐가 돼요?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좌 제어 빼면 주파수 제어법은 없지. 이해 가셨죠? 이렇게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17년도 3회 산업기사 44번 문제를 봐도 뭐라고 나왔어요? 광범위한 속도 제어 요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답은 뭐라고? 전압 제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똑같이 17년도 3회 산업기사 또 나온 거예요. 뭐 53번. 뭐라 나냐면 워드 레오너드 방식은 뭐를 이용하는 거냐? 뭐라고요? 전압 제어. 이해하셨죠? 이렇게. 또 18년도 2회 산업기사 55번 문제 봐보면 또 나왔어요.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한 건 뭐냐? 뭐? 전압 제어. 얼마나 쉬워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요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거야. 또 우리가 19년도 1회 산업기사 48번 봐보면 뭐라 나왔어요?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란 말이 보이잖아. 그러면 전압 제어야. 그러면 저항을 쓰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또 19년도 2회 산업기사 57번을 봐보면 또 나왔네요.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그러면 뭐라고요? 전압 제어. 야, 이것만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네요. 그쵸? 다시 해서 또 계속 있네요. 계속해서 뭐 20년도 1, 2회 통합, 20년도 1, 2회 통합 기사 56번 문제 봐보면 워드 레오너드 방식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답은 뭐라고요? 전압 제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20년도 3회 기사 60번 문제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좌 제어 빼고 전력 제어법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요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좌 제어 요게 관련된 내용만 하나, 둘, 그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문제. 와, 우리가 이게 5년치인데 5년치에서 9문제나 이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원래 요것도 꼭 보셔야 돼요. 플라이휠을 사용해서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기 위한 방식은 뭐냐? 일그너. 됐어요? 요것도 꼭 보시고 특히 정출력, 계좌 제어 요것도. 우리는 이제 21년도 시험을 대비해야 되니까 요런 내용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속도에서 요런 문제 한번 봐볼게요. 요번엔 뭐 16년 1회 산업기사 42번 문제. 뭐라 나왔어요?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면 속도는 어떻게 되냐?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면 내가 비례라고 그랬잖아. 비례. 그러니까 속도는 증가한다. 이게 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 요것만 9문제 나왔어요. 그쵸? 얘도 지금 한 문제 벌써 나왔고, 그 다음에 또 18년도 3회 산업기사 53번 문제를 봐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다음 공식이 어떻게 되냐요. 공식 어떻게 된다고? N은 K 5분의 V-IA RA 요 공식 물어보는 문제. 그쵸? 그래서 요 파트가 또 두 문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저건 제가 조금 이따 또 하나 얘기 드릴 거예요. 18년도 3회 산업기사 53번이 얘였고 두 개가 나왔네요. 속도가 56번 문제도 있네요. 뭐라 나왔어요? 또 나왔네. 이게 뭐 계좌권선 저항을 증가할 때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똑같은 문제 또 물어봤잖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어느 한 파트만 공부해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만 열심히 보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일단 세 문제 내용이고요. 여기는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최근에 안 나왔는데 나올 만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계정수가 주어지는 문제예요. 이건 예제 문제라고 할게요. 기계정수 K가 2라고 주어지고 만약에 전압을 만약에 120V라고 주어지며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를 우리가 만약에 20A하고 그 다음에 뭐 전기자 저항을 0.59 직권 계좌권선 저항이 RS가 0.5일 때 됐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때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계정수가 나왔으니까 이 공식 쓰는 거야. 그러면 2에다가 잡아요. V 마이너스 IA에 자 직권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중요한 거야. 직권일 때는 RA RS라고 직권이면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돼요? 0.5 0.5니까 얼마 돼?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요것만 딱 봐도 200이 나오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없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꼭 떠올려야 돼. 직권이란 단어가 나오면 앞에서 내가 이론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전류와 자속이 같다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직권이 잘 나오는 이유가요. 여기서 자속이 안 주어져. 그럼 이때 자속은 전류랑 같다고 보는 거야. 얼마? 2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값이 얘 계산 100에 200에 나눠주면 얼마 돼요? 1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답이 10이 없어. 왜? 이렇게 된 건 다 RPS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RPM으로 물어볼 거니까 여기다가 60을 곱해줘야 돼. 이해갔죠? 꼭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요런 문제 유형. 그래서 요런 문제 유형도 여러분들 꼭 신경 써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어떤 게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요런 거 갖고 푸는 문제가 있겠죠. 뭐? 이런 거 비례 문제. 요거 비례 문제. 자 그게 뭐냐면 16년도 그쵸? 2회 산업기사를 봐보면 43번 문제에 전격 전압이 얼마? 200V이고 전기자 전류가 100A일 때 회전수가 1000rpm입니다. 이 전동기의 무부하 속도 그쵸? 얘가 N0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 전기자 저항은 얼마? 0.15이고 나머지 무시한대. 앞에서 얘기했잖아. 항상 뭐가 모일 때 뭐가 뭘로 바뀌면 이게 무부하라며. 무부하라면 됐어요? 무부하라면 얼마냐 이렇게 푸는 건 다 뭘로 푸는 거야? 비례 문제야. 그러면 우리는 기전력이 비례니까 N0는 뭐요? 요거 2분의 2제로 대 뭐요? N 요렇게 계산해 줘야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답이 일단 나왔어요. 왜? 무부하시라고 나왔을까? 무부하시에는 기전력과 단자전압이 어때? 같지. 끝난 거야. 그게. 그러면 우리는 문제는 요 상태일 때 기전력만 구하면 되지. 그러면 전동기일 땐 E가 커, V가 커.
V가 크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V가 200에서 뭐요? IA에 RA를 빼주니까 얼마 됩니까? 185. 이렇게 풀어주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요런 문제. 근데 요런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야. 왜? 자, 또 뭐냐? 16년도 3회 산업기사 몇 번? 46번 문제를 봐보면 전기자장 RA가 0.049, 이때 단자전압 V가 100V이며 회전속도 N이 1000rpm이 됩니다. 이때 전기자 전류가 얼마래요? 50이래요. 이 발전기를, 이게 발전기야. 이 발전기를 뭐로 썼다고? 전동기로 쓰게 되면 이때 회전수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문제도요, 여러분들 관연도에 되게 숫자 밖에서 나온 형태가 많은 문제야. 이 형태가 많어. 모일 때 모였다면 모가 뭘로 바뀌면 모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다 비례로 푸는 거라고. 그러면 비례 공식 이거 그대로니까 이때 뭐예요? n 다시는 어떻게 돼요? 2분의 2 다시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바로 숫자 넣어볼까요? n은 1000이라고 나왔고 이때는 발전기일 때잖아. 발전기일 땐 2가 커, V가 커. V 2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때 2는 어떻게 돼요? 발전기일 때는 V 플러스 IA 얼마? RA 끝이야. 근데 전동기가 됐어. 전동기는 2가 커, V가 커. V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100 마이너스 IA RA 나머지는 안 바뀌었다고. 요렇게만 풀어주시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2, 얘는 98 이렇게 답이 푸는 거죠. 이런 형태 문제가 많으니까 꼭 풀어주셔야 돼요. 또 이렇게 계산 문제 꼭 봐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례 반비례 이런 형태 문제도 봐주시고요. 지금 5년 동안은 이렇게 한 두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요. 원래 이거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관연도에는. 그러니까 요런 형태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뭐요? 우리가 속도, 토크, 특성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속도는 이렇게 토크는 이렇게야. 무조건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는 문제는 직가, 분, 차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그런데 문제는 속도인 경우에는 두 글자 이렇게 생각해. 속도 두 글자. 왼손, 왼쪽. 그래서 여기가 직가, 분, 차야. 근데 토오크 세 글자 오른손. 그래서 교점을 지나서 오른손은 직가, 분, 차 이렇게 외우면 돼. 문제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차분가직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의 왼쪽, 오른쪽 요걸 주의 깊게 하는 얘기야. 얘도 여길 물어보면 차분가직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봐드리면 우리 19년도 3회 기사 51번 문제를 봐보면 요게 물어봤어요. 요 그래프 그대로. 그러면서 요 순서가 요거 물어봤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속도 두 글자 왼쪽 직가분차. 그래서 답은 직가분차. 이렇게 답이 되는 게 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20년도 3회 산업기사 46번에 봐보면 속도가 심하게 변하는 전동기는 뭐냐요? 속도가 심하게 변하는 게 뭐라고요? 크게 변하는 게 직권. 요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 부분은 한꺼번에 같이 쭉 보는데 요거 속도 아시겠죠? 이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 요거. 그리고 요거 문제 많이 나오고. 됐어요? 그리고 요거 갖고 하는 문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저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